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48%, 코스닥은 1.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면 드디어 우리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저기 중동에 가면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전쟁에 참전을 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의 불안은 우리가 지금 석유를 여기서 다 들고 온다 아닙니까? 쭉 가지고 오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중동의 불안은 우리가 물건을 팔아먹을 때 까딱 잘못하면 저쪽에 케이프타운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저 밑으로. 그러면 이거 운송비도 많이 들겠죠. 뭐 수출을 하는데 여러모로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왜 이래 좋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돈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돈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으니까. 실제로 돈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실제 뭐 다음 달 정도가 되면은 실제로 돈이 민간에 좀 풀려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한테 돈 준다 그러니까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어떻게, 다음 달이 되면은 빚이지만은 어쨌든 뭐 시중에 이제 돈이 공급이 되고, 또 그 돈이 마중물이 되어서 경제도 좀 더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있는 거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옛날보다 낫겠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더 잘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지금 작용이 되어서 뭐 수급적인 면도 있을 거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미래가 좀 더 희망적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튼 뭐 저렇게 앞으로 미래가 희망적이니까 시장이 저렇게 오르는 거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돈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빚내서 들어온 사람들 많고, 지금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서울에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난립니다. 그거는 잘 될 것 같으니까 빚내서 지금 막 사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민간에서는 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그 돈이 다 뭡니까?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100% 지돈 가지고 삽니까? 이렇게 빚내서 삽니다. 그렇죠? 부동산을 빚내서 사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 가지고 하겠지만은 빚내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 빚내서 개인들 투자한다 이런 거 자료 보면 있습니다. 이건 다 빚이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지금 돈 나눠주는 것도 뭡니까? 이것도 빚이잖아요. 빚이죠. 전부 다 빚 아닙니까? 빚. 다 빚이죠. 그래서 돈이 늘어나면은 그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굉장히 회피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정치도 뭐든 다 못하는 것처럼 꼴보기 싫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 늘어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약과도 같은 거라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돈 쥐어주면 되니까. 돈 쥐어주면 되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돈 쥐어주면은 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조금 뭐 운이 좋은 게, 일단 나쁜 부분은 예전처럼 이 경제가 잘 발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나빠지고 있고, 심지어 잠재 성장률까지 나빠져서 앞으로 참 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돈을 늘리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 심지어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때려서 뭐 보호무역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참 경제를 통해서 돈 벌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가지고 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돈 잘 벌 때, 직장 다닐 때 돈을 벌게 되면은 일정 부분 모아서 저축을 해둔다 아닙니까? 아니면 자산을 사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서 어려울 때는 또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그 정부에서 돈 뿌린다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잘 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빚내 가지고 돈을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우리 잠재 성장률은 이미 지금 쭉 얘기는 돼 있는 거라서
그러면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켜서 돈 버는 게 참 웬만해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 정말로 잘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빚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거는 아직은 50%가 안 되죠. 그런데 뭐 조만간 1300조 막 이야기하는데 아직 빚 낼 여력은 좀 있잖아요. 근데 이 빚 내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빚 내는 게 어느 순간 이제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경제를 성장시켜서 돈 버는 것도 좀 어렵고 빚내서 어떻게 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럼 돈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한테 뭐 줄 마약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인쇄기 돌려야지 뭐. 그냥 쉽게 막 인쇄기 돌려서 뭐 종이도 막 뿌려야 되겠죠. 그게 어디냐면 저기 베네수엘라하고 짐바브웨, 뭐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싫어요. 진실을 이야기하면 싫어한다고. 이 공산주의자 새끼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좀 똑똑하게 깨우쳐 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은 그게 싫은 건지 싫어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야죠. 저걸 알아야 지금 우리가 최후의 수단을 썼다. 그래서 빚냈는데 제발 이걸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빚 안 내도 경제가 돌려서 자꾸 되게. 근데 그게 안 될 경우 그럼 어떻게 될 건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 지금 돈 늘어난 거니까 좀 즐겨야 되겠죠. 요거 잘 우리가 이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람들이 사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실패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운이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어떤 일을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잘 될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뭐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할 때 항상 어디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냐면 최악의 경우, 내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내가 이래저래 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대비책을 갖다가 마련해 가면서 뭔가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 극단적으로 일단은 안 될 리가 없다. 이건 무조건 잘 된다 생각하고 아주 잘 되는 경우만 어떻게 산정해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봤다 아닙니까? 항상 생각한 대로만 다 됐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쭉 지나고 나서 봤을 때 항상 그런 일은 안 오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왔을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고서 산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삽니다. 근데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서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로 대책 없이 골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똑같은 희망의 회로는 가져야죠. 그러니까 뭐 잘 되라는 그런 기대, 희망을 가져야 되지만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지금 빚을 내서 돈을 푼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즐길 때다. 왜? 돈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니까.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하나 또 보여줬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한 뿌려주니까 국민들 기분 좋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돈 준데 얼마나 기분 좋노. 이번에도 지금 흥분했잖아. 가만히 있는데 준다니까. 얼마나 좋노.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해주면은 또 안 주나? 빚도 탕감해주는데 뭐. 빚도 탕감도 해주고. 또 안 주나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려우면 국가 보고 돈 좀 더, 어려우면 돈 좀 더. 이게 처음에는 신기한 일이었지만 자꾸 지내다 보면 국가에서 돈 좀 줘야지 이렇게 당연시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권력을 갖다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경제가 안 좋으면 또 빚내서 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돈이 계속 늘어나서 국민들은 계속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거고 또 그런 정치인들 뽑을 거고 나라가 개판으로 될 수가 있는 그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그럼 이번에 돈을 벌었을 때 생각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고 최악의 경우에 나라가 정말 개판돼서 베네수엘라가 되면 달러를 만치거나 우리나라 돈이 아닌 다른 돈을 만친다면 한국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직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뭐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것도 다 거짓이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이번에 좀 잘 벌게 되면은 내가 해외 나가든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나가기 나이가 많아서 나가기 어렵다 그러면은 뭐 돈 보고 여유가 있으면 도시에 살고 좀 여유가 좀 떨어지면 시골로 한번 가본다든가.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계속 여기 내가 살도록 놔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그 최악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애들은 지금 영어 공부 빡세게 시켜가지고 이번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서 좀 영주권을 쉽게 준다는데 보낸다거나 어떻게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비책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실패를 좀 적게 하고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거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오예 나는 그런 어떤 머리가 끝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 생각이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생각 끝까지 미치지 못하니 최악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돈 주니까 이제 쓰고 그때만 사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는 정말 개판 났을 때 대책 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남아있는 여전히 어려운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돈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잘 되면 좋겠다는 항상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나라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좀 해나가자. 그거는 진행 과정은 압니다. 왜 5년 지나고 나면 또 정치인들 법을 끌고 5년 지나고 나면 또 뽑잖아. 중간중간에 어떤 중간 선거들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들도 있고 하니까 그때 국민들이 선택을 쭉 보면은 국민들이 공짜를 많이 바라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아니면은 경제를 갖다가 좀 발전시키길 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체크 쭉 해보고 나라가 정말 망하는 쪽으로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상황으로 향해 간다고 싶다면 점점 확신을 가지고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좀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해주면은 제대로 좀 알아들으면 되는데 문제는 제대로 알아들을 머리가 안 됩니다. 못하겠나? 난대로 살아야지. 못하겠어요. 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이런 거 좀 매집을 했습니다. 괜찮았지요. 또 그리고 기관들은 조금 차익 실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때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거 우리가 관심 봐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고 마땅하게 우리가 진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오를 때는 좀 수익 매매보다는 좀 순환 매매 생각하고 좀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좀 들고 있는 매매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좀 보니까 일단 네이버 이거는 이것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제 카카오하고 그 생선 뭐 인공지능 만들어서 이거 당장 돈 벌어물라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뭐 그때 다 매집을 했겠죠. 사람 들고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짧게 들어간 분들은 뭐 정리했겠지만은 계속 빨간색이 많으니까 들고 있어야 되겠죠. 신규 접근은 그거는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처음 접했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어떨 해야지. 그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고 몇 달 전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내가 못 사고 지금 사고 싶다. 그거는 주식 투자 지금 빨리 그만두세요. 진작에 이런 때 그 이전에 좋을 때 이야기할 때는 그냥 흘려 듣다가 지금이 와서 오르니까 이제 사야 되겠다 생각하면 처음 들으면 몰라도 계속 그동안 들었는데 나 안 사서 미련도 없다면 괜찮은데 지금이라도 사볼까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 그러면은 그건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때려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거는 관심 종목 등록합시다. 이제 뭔가 딱 하나 썼잖아요. 그죠? 앞서 본 삼성 SDI는 요거 기다려야 되는 거고 우리 예전에 뭐 네이버 카카오도 이런 거 기다렸다 아닙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요거 하나 생겨붙습니다. 세력들이 들어와 봤어요. 이제부터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탑선은 이것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이것도 뭐 네이버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들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또 카카오페이가 많이 올라붙습니다. 우리 애가 요새 기분이 좋아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1월달, 2월달에 그 친지들이 대학 들어갔다고 축하한다고 돈 이래저래 준 거 한 20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 안 쓰고 지금 카카오페이하고 우리 딸은 요거 이 지금 현재 타임세이브 이거 보고 딱 고무렵 아닙니까? 그죠? 딱 고무렵이죠. 이 카카오페이하고 LG U 플러스 두 개를 샀습니다. 근데 그 200만 원에 지금 카카오페이가 수익률이 한 200% 정도 육박하더라고요. 지금 딱 400만 원 돼서 곱하기 2가 딱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3, 4, 5, 6. 이걸 딱 매월 한 50만씩 번 셈이 되는 거죠. 아직은 뭐 이렇게 여기 다이아몬드 3개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 떴잖아요. 가면 더 부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200이 지금 400이 됐고 400이 몇백이 되면서 계속 불어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 못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경제학과 다니는데 교수님들이 묻더라고. 니는 도대체 경제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받았길래 돈을 갖다가 저렇게 잘 불릴 수 있노?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조언을 구하더랍니다. 우리 애가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네가 어떻게 배웠는지 좀 이야기 좀 해도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은 과 교수님들 중에서 돈 버는 교수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답니다. 어떤 분은 카카오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60%라고 최근에 올라서 좀 수익이 났을 거예요. 수익이 난 게 거의 손실이 조금 복구가 좀 됐을 건데 어떤 교수님은 앞으로 농산물이 전망이 괜찮다고 그 농산물을 갖다가 보고 있대요. 그게 지금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압니다. 왜 그 교수님들이 돈을 못 버는지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벌써 13년간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주식은 수급, 그러니까 가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 가격이잖아요. 주식 가격.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급을 떠나서 이 경제 전망을 가지고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수급을 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하고 맞지 않다고. 물론 앞으로 농산물이 중요하고 하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그럼 수급을 보고 돈이 어떻게 흘러, 돈에 따라서 항상 기준을 가지고 접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멀리하고 자꾸 이런 애만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묻습니다. 네 주식 투자 어찌 됐노? 맨날 묻는데, 가르쳐 줘도 안 받잖아요. 이때까지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거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제가 카카오 아까 봤죠? 여기 좀 잘 올라가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어서 좀 모릅니다. 카카오 그동안 좀 핍박받았는데 카카오 형제들 잘 나가고 있고 이거는 좀 오래 보여도 됩니다. 그리고 신세계 부도 이것도 아까 봤나? 이것도 괜찮죠. 신세계 부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 여기 일신석재 요거 보면 이거 아까 내가 봤는데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딱 보면 지금 그동안 빨간색이 많아서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알죠. 요렇게 봤을 때 어때요? 요렇게 자 살만하죠. 빨간색이 많으니까 살만하잖아요. 중간에 요거 이제 해먹으면 되잖아. 요점 그죠? 요점 해먹으면 되는 거고 해먹었잖아요. 해먹고 쭉또 해먹었죠. 근데 또 해먹었죠. 그죠? 근데 이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대충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요거 있죠. 오늘 산 거 있죠. 빨간색이라고 해도 사면 안 된다. 이거 이제 일신석재는 어떻게 순환매매 차원에서 들고 있다 그러면은 뭐 다음번이나 뭐 다다음번이나 적당하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가고 내가 이 들고 있지 못했는데 수익매매 요즘 내 현금 들고 있으니까 좀 손이 간지럽다 해서 이거 뭐 사고 싶다 하면 빨간색이 이미 많이 소진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지금 뭐 해먹죠. 욕심이 과하다. 이때 한번 해먹고 이때 한번 해먹고 지금 3번이나 해먹거든. 그죠? 이거는 안 하는 걸로 합시다. 돈 들고 있다고 막 산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다. 혹시나 이 빨간색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살까봐 제가 또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여튼 막 돈이 풀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참 좋습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좀 즐기고요. 또 그리고
앞서 제가 경제학과 교수님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가격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돈 흐름에 따라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국가에서 하는 선택이 정치인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으로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걔들도 좀 표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대중의 갖다가 뜻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중들은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무식한 사람도 많다고. 그리고 앞서 제가 돈이 풀리는 원리라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제약을 갖다가 상정해 놓고서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삶을 살아갈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충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면은 또 싫어한다고. 근데 그거 어쩌겠노? 싫어하는 놈 싫어하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알고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잘 대비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